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1주택자가 되실 분들 또는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2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2주택자가 되어라 라는 영상을 찍어보고 그 영상을 제가 다시 보니까 저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2주택자가 돼야 된다 또는 자산의 규모를 늘려야 된다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경험 학문이라고,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경험을 못 해보신 무주택자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1주택자가 되기도 힘든 상황에서 2주택자가 되어라 또는 부동산의 규모를 늘려라,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감사히도 제 채널을 보시고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감사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제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그리고 되실 분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마인드 세팅,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득세법 개정이 됐죠. 그래서 양도세 완화라든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에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상을 이제 제가 찍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세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만약에 1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는 제 채널을 통해서 청약을 통해 가지고 또는 구축을 사 가지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2주택자가 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1주택자가 되면서 내가 이제 그 내야 되는 대출이라든가 또는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규모를 막 빠르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게 되죠. 실예로 2주택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먼저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제가 2주택자가 되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마인드들을 알려준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잣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것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소비 지출을 절제하고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실수하시는 것이 뭐냐면, 1주택자가 되면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3년 동안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본인이 3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6억이 됐고요. 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이 이렇게 내가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하는 돈을 부동산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사줍니다. 와이프한테 명품백 사줘요. 나도 갖고 싶은 거, 명품 시계 이런 거 삽니다. 중요한 것은 정작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0억이 됐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이 지출 비용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사주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대출금을 납부하면서 또는 재산세, 내지 않던 재산세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올랐다 또는 내가 산 아파트의 가격이 시세가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아파트 당첨이 되거나 1주택자가 되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소비와 지출을 더욱더 통제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출할 돈이 더 늘어난 거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돈을 더 지출해야 되는 지출 비용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소비 절제를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만약에 7시간, 8시간 잤다면은 5시간, 4시간으로 줄이면서 내가 돈을 더욱더 벌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2주택자가 되는 마인드나 그런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종잣돈이 없으면 이런 영상을 백날 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종잣돈이 지금도 없으신 분들이면 종잣돈을 어떻게 모을 건가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큰 틀에서는 내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기 위한 플랜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를 이제 알고 계시면서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는 데 집중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상들, 10만 회, 뭐 20만 회, 30만 회가 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그런 영상들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비 지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2주택자가 되라, 자산의 규모를 늘려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많은데 간단히 지금 영상을 통해서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1주택자가 되셨으면 물론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면 비과세라고 해서 12억까지는 세금을 내지를 않죠. 최근에는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내가 만약에 주택을 한 채 보유를 했을 때 그 주택에서 살면 2년 이상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12억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니까는 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12억까지 팔고 12억 이전의 금액들로 팔고, 그리고 또 다른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또 2년 거주, 2년 보유하고 또 팔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나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비과세의 늪에 빠지는데, 이 비과세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2주택자가 되고 3주택자가 되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뭐 임대사업자를 활용한 오피스텔 투자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금 때문에 2주택자가 못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의 벽을 깨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득세법이 개정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주택을 대체로 취득을 하게 됐을 때, 예전에는 이 2주택자가 됐을 때는 마지막에 하나의 주택이 남았을 때 이 남은 시점부터 2년 거주와 2년 보유를 또다시 해야지 비과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충족 요건을 갖추었다면 마지막 1주택에 2년 거주, 2년 보유를 또다시 안 해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히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생각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그만 한번 되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2주택, 3주택 그냥 생각 없이 막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2주택을 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기존의 주택도 비과세로 팔면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 내가 이 주택을 팔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때는 2주택자가 돼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후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그리고 신규로 그 주택을 취득한 이 주택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실거주 요건은 충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경기도의 뭐 일산이라고 해볼까요? 일산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기 경남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은 그 주변에 있는 파주라든가 내가 실제로 그래도 거리가 좀 있지만 일산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의 주택을 투자로 살 수 있는 거죠, 2주택자.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을 비과세로 팔고 2년 이내, 최근에는 기존 종전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됐지만 지금은 또 2년 안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안에 팔고 내가 파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를 활용하면서 내가 파주 주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을 이동할 때는 상급지로 가야지 하급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2주택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시니까 이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비과세를 아예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차하면 이 비과세도 활용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종잣돈이 일단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주변에 이제 내가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체로 취득할 수 있는 주택들의 가액에 맞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완화 물량들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자가 되는 다주택자가 20%, 30%의 그 양도세를 더 내면서 내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유세 그냥 내가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주택, 5주택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양도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4개의 주택을 다 팔겠다. 세금 안 내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중에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팔아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나 많이 나왔던 이 주택들을 처분하고 4개를 팔고 하나의 똘똘한 주택으로 옮겨가거나 다른 리밸런싱을 하면서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파는 거지, 이거 지금 현금화 해가지고 내가 현금 가치 떨어지는데 현금 보유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다주택자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 금으로 옮긴다든가 다른 재화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대체 상품들로 옮기기 위해서 이런 주택을 팔려고 하고, 지금까지 묶였던 이런 주택들을 팔면서 또 다른 똘똘한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옮기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매물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지. 하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야, 얘네들 이제 세금 폭탄 면제됐으니까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내가 두렵지만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급지의 주택들을 매입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샀던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무주택자 분들이 갑자기 1주택, 2주택이 된다? 쉽지 않죠. 왜? 1주택이 되는 것도 이 1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2주택이 되라고?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의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전세를 통해 가지고 매물이 나왔을 때 2주택의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는 청약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택의 가격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죠. 그리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때 2년 안에 팔면은 종전주택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이제 판다는 개념도 같이 가져가게 되면은 내가 2주택자가 되는 부담감이 조금 덜 하실 거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이 대체를 취득한 주택 역시도 주택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되고 자산의 가치가 늘어가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주택을 쉽게 팔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더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의 주택들 또는 부동산들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래서 2주택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고 했는데 나는 비과세 받지 않을래. 나는 이제 자산가로서 부동산을 하나 두 개씩 좀 늘려볼래. 공부를 좀 더 해볼래.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더 돈을 지출을 많이 하고 했는데 나는 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조금 더 늘리는데, 내 자산은 조금 늘리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내가 소비 지출을 통제하면서 쓸래 하는 이 마인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 셋을 좀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벽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택들이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비규제 지역, 그리고 공시지가 1억 미만의 그런 주택들. 왜?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주택, 4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동산을 투자해 봤더니 돈을 벌리는 게 눈으로 보이고 본인이 체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택을 더 사고 싶은데 취득세율 12%를 내면서까지 내가 추가적으로 사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택했을 때 취득세가 낮은 그런 주택들이 어디가 있느냐, 뭐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미분양 주택이 나와서 3억 이하의 3억 이하의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공시지가 1억 미만에 있는 주택들을 샀더니 취득세가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주택들을
많은 다주택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겠죠. 그리고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됐고 그런 지방에 있는 주택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어렵게 1주택자가 되셨으면 내가 종잣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가기에는 더 힘들 수 있으니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전략이 아닌 아예 나는 이 1주택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거야 나중에.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규모를 늘리면서 2주택자가 되라고 해보니까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저가의 아파트들, 저가, 비용이 낮은 아파트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동산의 경험 학문을 통해 가지고 2주택자가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돈이 별로 들지가 않죠. 그리고 리스크가 있긴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가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은 가격의 상승 여력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이런 주택들은 수도권에 많지가 않죠. 없죠. 거의 공시지가 1억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은 이제 지방에 부동산들을 투자할 수 있지만 이런 거 역시도 2주택자가 되면서 내가 자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저가의 주택들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주택들을 사기보다는 돈을 더 모아서 좀 주택의 규모,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런 1억 미만의 저가 주택들을 샀을 때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내가 2주택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월세로 세팅을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에 저가주택을 통해 가지고 2주택자의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을 투자했을 때 반드시 내가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2주택자가 되고 3주택자가 된다고 무조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100% 리스크 없어.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겠죠.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두 번째의 저가주택을 통해 가지고 2주택자의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돈을 적게 가져가는 대신에 이 주택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를 내가 투자했을 때 1억에 산 아파트가 1,000만 원에 팔린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깎여가지고 팔릴 수는 있겠죠. 나중에. 하지만 여전히 이런 주택들도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잘 선정하게 되면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1주택자 분들이 첫 번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통해서 내가 2주택자가 되는 것을 고려해서 실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2주택자가 됐을 때 기존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도 있지만 비과세로 팔지 않고 2주택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음에 3주택자가 되고 주택이나 부동산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2주택자가 되면은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주택자가 못 되는데 여전히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가 산 주택으로 무조건 전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가져가면서 비과세로 1가구 1주택을 가져가고 나머지 저가주택을 경험 학문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한번 저가주택들을 공부하면서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선택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시간이 지나면 소도시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들은 하락할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핵심적인 지역들 그리고 수도권 지역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에 이런 저가의 주택들이 많은데 추후에는 이런 주택들의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핵심적인 지역, 입지가 앞으로 좋아질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하면서 만약에 이 저가주택을 투자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경험을 쌓게 되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패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이 실패의 경험이 엄청난 여러분들의 성공의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저 역시도 이런 그 소형 주택들 그리고 저가 주택들을 사가지고 실패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1주택자가 됐을 때는 그래도 입지가 좋은 곳에,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정 부분의 세대를 구성한 곳에 이런 기준점들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보면서 제가 일일이 답글을 남기지 못했지만 수백 개 수천 개가 넘는 댓글들이 매일 담기기 때문에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그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전략들을 쓸 수 있지만 이런 전략들은 늘 변화합니다. 정책이 변화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변화하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책들이 생기고 완화책들이 생기면서 실물 경제처럼 부동산의 투자 사이클은 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에 맞는 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